자, 시작할게요. 어디를 펴야 될지는 알겠죠? 간민가부터 할 거예요. 차례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 잘 펴시고 바로 들어갑니다. 간민가는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도망가는 사람부터 시작이 아니고 도망가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부터 시작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요. 아, 이봐, 이분 감탄사예요. 야, 야, 이봐, 이봐. 저기 가면 저 사람이 이제 도망자가 되겠죠. 저 사람아, 너의 모습을, 행색은 모습이고요. 보아하니 군사 도망 너로구나. 도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망치는 거고, 여기서 군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군정을 진 사람. 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작품의 주된 포인트가 두 개죠. 군역과 부역. 그래서 군역은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국가에 져야 하는 사람을 말하고, 부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을 통해서 국가의 의무를 지는 건데, 둘 다 벗어나서 도망치는 사람을 목격을 한 거야. 그러니 요는 허리, 이게 허리 여기 벨트를 요대라 그러죠. 허리 위로 보면 배적삼이 긴만 남고, 내가 지금 셔츠를 입고 있는데 긴만 남았다는 얘기는 이 깃, 여기가 카라라 그러죠. 우리말로 깃인데 이 깃이나 여기 좀 두터운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해져가지고 너덜너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옷이 형편이 없겠어요. 거지랑 다름이 없죠. 허리 아래로 보면 헌 잠방이가 누덕누덕, 잠방이는 바지고요. 노닥노닥은 누덕누덕, 누더기가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두 개는 초라한 차림새, 외양을 가리킵니다. 초라한 외양. 대꾸가 물론 쓰였고요. 노닥노닥은 의태어입니다. 누덕누덕, 누더기를 말하는 것이죠. 음성상징어 쓰였다고 하면 올바른 선지가 되겠고요. 구부러진 할머니가 앞에 가고 전태바리는 절름바리를 말합니다. 절름바리가 뒤에 간다.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 여기도 대꾸가 쓰였고요. 이것은 한 명이 아니라 일가족이 모두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 다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십리길을 할래 가니 얼른 가니 면리 가서 엎쳐드리는 엎어지리. 십리길이면은 4km죠. 그럼 4km를 빨리빨리 가려고 하니 그렇게 가려다 보면 면리 가지도 못해서 엎어질 것이다. 엎어지리.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고 절뚝절뚝 하면서 걷고 있으니 십리길을 가봤자 면리나 가겠냐. 금방 엎어질 것이다. 내고을의 양반 사람이 타도 타관에 옮겨 살면, 그러면 내고을의 양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사람 도망치고 있고요. 따라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사대부 양반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기보다는 군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 군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의 다른 관하로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상사여든, 천이는 천민을 말하고요. 상사란 말은 늘상 있는 일, 항상 있는 일이란 뜻인데, 천민이라는 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조선의 한국사를 당신들이 배우니까 노비로 일부러 노비로 어딘가에 매이려는 경향이 있긴 있었던 것은 뭐예요? 노비가 되면 그 노비가 된 순간 그 사람의 군역과 부역은 그 양반에게로 옮아가니까 자기가 군역과 부역을 질 의무가 사라지죠. 그래서 승려로 출가하는 것도 한때는 출가하게 되면 군역과 부역에서 벗어나니까 그걸 위해서 출가하기도 했었죠. 물론 나중에는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양반이지만 남의 도에 갔다가는 넌 천민이 된다. 군역을 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천민 되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천민이 되고 있는 게 어디 그게 좋은 일이겠어? 그러니 본토는 고향이라고 합시다. 군정은 같은 말이에요. 군역. 본토, 군역, 싫다는 싫다. 싫다고 자네 또한 도망치면 일국, 일토. 그냥 조선이죠.
조선의 같은 인심, 마음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하겠느냐. 여기서 근본 숨겨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군역을 벗어나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하겠느냐. 서리법이죠. 어디 가도 면할 수가 없을 거야. 너는 비록 군역 때문에 도망치고 있지만 딴 데 가도 군역과 부역은 네가 해야 돼. 그럴 바에야 왜 도망쳐? 도망치지 마. 어디 가도 걸리게 되어 있어. 어차피 조선은 한 나라 아니냐. 어딜 가도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차라리 너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 이때 뿌리 박아란 말은 이제 깃터전을 잡아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 살던 곳에서 아무렇게나 터전을 잡고 7, 8월에는 삼을 캐고, 삼이라고 하는 건 꼭 산삼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뭐 다양한 삼이 있겠죠. 인삼이든 뭐 고삼이든. 어쨌든 삼을 캐고 9, 10월에는 돈 피는 담비 가죽입니다. 돼지 가죽이 아니에요. 따라서 공채 신역 갚은 뒤에, 이 공채 신역이 바로 납세의 의무죠. 그래서 군역과 부역, 그냥 세금이라고 하자. 세금을 다 갚은 뒤에 그 남겨진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의 그냥 지명이에요. 홍원도 지명이에요. 장사.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바로 다음 화면 갑니다.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시간 없어. 우리 오늘 되게 할 거 많죠. 17번 화면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겨우 3번이에요. 빨리 갑니다.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가 도망자가 아니라 처음에 말을 건 사람이죠. 그래서 그대 말씀, 그대를 우리가 조언자라고 부를게요. 조언을 한 사람이니까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 내 말씀을 한번 내 말을 들어보라. 나 또한 갑민이라. 갑민이라고 하는 건 갑을병정의 갑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 이 지역 갑산이란 땅이니까 갑민은 갑산 사람, 이 지역 사람이란 뜻이지 이게 무슨 상층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 또한 여기 사람인데 이 땅에서, 따가 땅이죠. 이 땅에서 생장, 성장, 나고 이건 성장의 뜻 사실 아니고요. 이게 출생할 때 생이니까 나고 자랐다고요. 나고 자랐으니 이때 일을 모르겠냐? 나도 안다. 우리 조상은 양반이었어요. 진사로 급제를 했어. 연면이란 말은 계속해서 진사급제해서 금당 옥패라고 하는 거는 고위 관직의 증거예요. 를 비스듬히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종신은 임금을 모시는 신하. 그러니까 나의 조상은 상당히 고위직이었어. 임금 바로 옆에서 임금을 따르는 신하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시기인의 참소를 입어서, 시기인은 말 그대로 질투 혹은 모함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참소, 모함을 입어서 전가사변, 집이 모두 변방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요. 강제로 국경지방으로 집을 전체 다 이주시키는 일이 조선시대에는 꽤나 많았죠. 그래서 다 몽땅 강제로 이주한 뒤에 국내 극변이 극변방. 현재 대한민국에서 극변방 그러면 어디겠어요? 휴전선 바로 밑이라거나 아니면 어디 정동진이라거나 이런 곳이 되겠죠. 그냥 말 그대로 국토의 끝, 해남이나 땅끝 마을이나 그런 땅에서, 그럼 이 땅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갑산 땅이에요. 땅에서 7, 8대를 살아왔어. 나의 아버지부터 여기 살았어.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꽤나 오래 살았죠. 우리 집안도 살아오니 선음이어 하는 일이 읍중은 이 지역, 구실은 벼슬이란 뜻입니다. 첫째로다. 그러니까 이 지역 벼슬 중에서는 우리 가문이 항상 첫째였어. 지역의 유지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가문이야. 7, 8대를 이어오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기 선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 한국사 잘하는 사람. 한국사. 재민아, 한국사 잘하냐? 아니라고? 한국사 잘해요. 누가 잘해? 음서제도가 뭐예요? 신민재, 음서. 아니 이거 잠깐 어떻게 해야 돼? 음서라는 제도는 뭐예요? 아버지가 직이 높으면 그 높은 직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무시험 전형 혹은 최소함의 전형만으로 낮은 벼슬을 보장해 준 직을 음서제도라고 불렀죠. 여기 선음이라고 하는 거는 선은 선조, 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그늘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음서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덕을 입어서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첫째 벼슬아치로 살아왔단 말이죠.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감관. 대꾸예요. 들어가면 나가서는 좌수별감, 풍원감관. 그럼 좌수별감이나 풍원감관은 뭐냐? 그냥 지역 벼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지역의 벼슬을 계속했다, 이런 뜻이죠. 이 지역 내에서는 항상 우리 집안이 이런 벼슬 저런 벼슬을 다 해왔어. 지역 벼슬 중에 첫째야. 그러면 지역 벼슬 첫째란 말은 사또지변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또는 중앙에서 임명돼서 파견되어 오는 거니까 사또나 태수는 아니고 이 지역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벼슬 중에서는 첫째. 그래봤자 중간급 관리 중에서 첫째였다는 뜻이죠.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관리로서는 여기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유사장의 같은 것은 체진하면 태면보와 태면은 체면보아서 사양했단 말은 이것은 하급 벼슬이라서 이런 벼슬은 체면보아서 아예 안 했다고요. 그런 거는 당신들이 하시고 좀 더 높은 직급이 좌수별감이나 풍원감관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집안에서 하고 이보다 낮은 거는 그건 당신들이 하세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게 채통을 지켜오던 그런 집안이야.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는 우리 집안조차도 어떻게 되었는가? 애슬프다. 그냥 슬프다예요. 내 시절, 내 대에. 1대 조상부터 2대, 3대, 4대, 5대 내려오다가 나 8대죠. 8대인 내 시절에 와서 원수인의 모해로서, 원수인은 이때 원수는 대장군 원수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의 모함을 입어서, 그러니까 그냥 적의 모함이라고 하자. 이때 적이란 외적이 아니라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군사 강정 되었단 말인가? 이제 군역을 지는 신세로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도 군역을 져야 돼요. 그 정도로 집안이 더 떨어졌어. 그러니 내 한 몸이 헐다. 헐어란 말은 괴로워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좌우전우 수다일가 차차 충군되었구나. 좌우전우 알 테고요. 수다일가는 친척들. 또 차차 충군이란 말은 군역을 모두 지게 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만 질 줄 알았는데 내가 지면서부터 점점 늘어나더니 이 우리 지역, 우리 이 친족 전체가 군역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친척들이 있었지만 유독 나는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어. 다시 말해 여기에서 구속이라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그냥 도망치지 못했어. 여기 매여 있어요. 그럼 나는 왜 도망을 못 쳤느냐? 이유는 이거죠. 이것 때문에 나는 도망치지 못했어요. 그럼 저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거. 요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돌보고 착한 일 먼저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나는 맏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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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맏아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 딴 데 못 가죠. 남들은 가도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누대느라는 말은 대를 이어 제사 지내. 나만은 할 수 없이예요. 자, 고전에서 할 일 없이가 많이 나오지만 할 일 없이는 한가하다,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별 수 없이 이게 맥락에 맞아요. 할 수 없이 도망치지 못했고 매여 있고 싫으면 걱정이죠. 걱정 없는 제족인은 친척들은 여러 친척들은 흔적도 없이 이미 도망을 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 사람 모든 신역, 군역을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이거죠. 이게 뭐예요? 당대 군역, 신역, 부역이라고 할까요? 부역 제도의 폐해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니 큰아버지는 안 되겠구나. 둘째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사촌들, 사촌 중에 남자 여러 명, 하여튼 7명이 도망쳤어. 그럼 그 7명이 감당해야 될 세금을 내가 몽땅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연좌제 비슷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심하잖아. 한 몸, 원래 한 사람당 신역이 3.5야. 근데 3.5양, 3양 5전 내야 되고요. 담비 가죽은 2장의 가죽을 내야 돼요. 그게 법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한 사람당 돈 3.5냥, 담비 가죽 2장인데 곱하기 12예요. 그러면 다 합쳐보면 3.5 곱하기 12는 46냥에다가 2 곱하기 10이니까 24장, 여기다 추가로 24장의 담비 가죽까지 내가 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연부연, 해마다 맡아. 내가 다 맡아서 문단 말은 세금을 문다고요. 세금을 다 내니 석숭인들 당하겠냐? 서리법이죠. 당연히 석숭은 어떤 말로 바꾸면 좋겠어요? 이제 그분은 가셨으니까 그냥 뭐 이재용인들 당하겠냐?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도 못 당해. 누가 당하겠냐? 이거는 감당이 안 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폐해가 드러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뭐가 보여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여기 어디에도 나는 자연이 좋아, 무라일체야, 성현을 본받겠어, 사람의 본성은 착해 이런 거 안 나오죠. 지극히 현실적인 조선 후기의 가사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특징도 얘기했고요. 계속 갑니다. 약간의 농사는 전패, 모두 패하고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요. 뭐 하러 가냐면 삶을 캐려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허학령부터는 지명입니다. 높은 산 이름이겠죠.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싹은 전혀 없고 오가잎이 날 속인다. 오가잎은 오가피. 들어봤을 텐데 오가피는 산삼과 인삼과 이파리 모양이 비슷한가 봐. 그래서 그 잎이 날 속이죠. 인삼인 줄 알고 가보면 인삼이 아니라 오가피예요. 할 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 8, 9월 고추바람은 매운 고추란 뜻이 아니라 매운 바람을 말하죠. 바람이 차갑다고. 잠깐만. 8월에 바람이 차요? 준영아 정신 똑바로 차려. 8월에 바람이 차요? 8월에 바람이 차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바람이 차대요? 매서운 바람이잖아. 열풍이 매운가? 핫 윈드? 맞는데 열풍이니까. 이때 8, 9월은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10월, 11월이니까 이제 추울만 하죠. 11월이면 춥죠. 더구나 산이니까 북쪽 국경이고. 안고 다시 산에 갔어요. 돈피는 다시 말하지만 담비가죽이야. 산행은 사냥이라고 의역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산에 가서 담비를 사냥하는 거죠. 담비가죽 때문에 산에 갔습니다. 백두산을 등에 지고
분계강하까지 내려갔어요. 전부 지명입니다. 백두산과 분계강하는 지명. 이게 6조 내려가서 사리 꺾어 누대치고 이깔나무 우등 높고. 여기서 누대라고 하는 건 일종의 초막 같은 겁니다. 우등, 이깔나무는 나무 이름이에요. 우등 놓았다는 얘기는 대를 만들다. 하나님께 축수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대꾸 쓰였죠. 대꾸. 뒤에 해석 나와 있으니 해석 참고하시고, 하나님께 축수하며 산신님께 발언하여 물체주를 갖춰 꽂고 사망일기 원망하되 해서 이 말 꼭 알아야죠. 사망. 이건 물어봐야지. 서연아, 저 사망이 무슨 뜻이야? 모르겠다고요?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초막을 치고 나무로 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산신님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원을 빌어야 돼요? 산삼이 보이게 해주세요. 담비가 잡히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체주를 갖춰 꽂았다는 얘기는 그냥 제사 준비, 의식의 준비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몰라도 되고요. 이건 알아야 돼. 이때 원망이란 말은 누군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 원망이 아니라 바라고 바라되. 바라고 바랐다. 간절히 바랐다는 얘기죠. 뭐를? 사망을. 일기란 말은 일어나. 사망이 라이즈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랬다고. 사망이 뭐길래? 사망이 뭐예요? 몰라요? 사망이 뭐예요? 뭐 이렇게 몰라? 중요한 말인데 이거 배웠잖아. 사망이란 말을 현대어로 고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대박 나기를 바라고 바랐다. 이거 이 단어 뜻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 헷갈리기 좋잖아. 우리가 아는 그 사망이랑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돼. 그거 여기 이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작품에도 사망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박 나기를, 대박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바라되 내 정성이 불급 미치지 못해. 이 급자가 미치다, 닿다 이런 뜻이에요. 내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했나 봐. 그랬던지 사망 또 나왔죠. 대박 팔자가 붙지 않아. 여기 이렇게 딱딱 대박이 내 손에 딱 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인삼도, 삼도 못 캤고 담비도 못 받았어요. 이 실이라고 하는 건 운명이란 뜻입니다. 대박 팔자가 붙지를 않아. 어쩌면 좋나요? 나라님께 아뢰자니. 5번과 6번 사이에 우리 지금 중략이 있나요? 중략이 있죠. 중략 내용이 뭐냐면 단순해요. 그냥 결과적으로 못 잡았어요. 실패하고 집에 왔어. 그것도 집에 오는 것도 내가 어떻게 돌아왔냐면 겨울이니까 그래도 좀 잡아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발가락 10개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정말 다 잘라내게 생겼어.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아내는 이미 잡혀갔어.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집에서 병 걸려가지고 나만 기다리면서 죽기 직전이야.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라님은 임금이에요. 임금님께 알리자니. 뭘 아뢰자니예요? 이 고달픈 처지를 사연이라고 하자. 을 나라님께 아뢰고 싶지만 구중천문이 멀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겹겹이 궁궐문. 구중궁궐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궁궐은 벽이 9겹. 따라서 궁궐에 가서 임금을 만나려면 문을 9번 통과해야 임금께 닿을 수 있어. 그래서 구중궁궐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 임금에게 내 말을 전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요순은 훌륭한 임금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요순 같은 우리 훌륭한 임금, 성주는 성군이야. 1월은 태양과 달 같이 밝으신들.
이만큼을 묶어서 해석하면 이렇죠. 성군 같은 우리 성분, 우리 임금님, 해와 달같이 밝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심이겠냐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면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 고생하는데 2번이나 뭐가 있다고 했냐면 모함이 있었다 그랬어. 자기 선조들도 모함받아 여기 왔고 나도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까지 굴러 떨어졌어. 근데 정말 임금이 똑바로 정치했다면 나는 억울하게 당할 만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 임금이 그랬을 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니다 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니다고 하면은 그건 또 위험하니까. 불점 성화가 극변에 복분하라 빛을 쏘냐 서리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말 성화에는 동그라미 주시고 이 성화가 선정이야. 임금의 선정. 이 극변에다가는 세모칸을 주시고요. 극변방. 아주 익스트림한 변방이야. 여기 너무너무 멀어. 복분하 엎어놓은 화분의 아래쪽,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여기 극변방에 보이지도 않는 여기에 비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이 지방은 뭐와 같냐면 화분을 거꾸로 엎어서 이 지역을 덮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 아무리 임금의 빛이 환하게 눈부시까지 비치더라도 여기는 항아리로 덮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탄식이 심한 거죠. 불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화가 꺼지지 않는, 더럽지 않고 환하기만 한 성화가 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어떻게 비치겠느냐. 비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대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조언자예요. 이 글은 물어보고 답하고 한 번밖에 말을 안 해. 서로 대화가 주고받지 않고요. 한 명이 첫 번째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하면 끝납니다. 그대 또한 내 말 드시오. 내 말 들으시오. 타관의 소식을 들어보게. 이 작품 그 페이지 100 몇 쪽이죠? 102쪽을 읽어보면 나와 있지만 이 작품은 사실 은연중에 값싼 지역의 지방관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특정한 지방관을 예찬하고 있어요. 값싼 지역 지방관은 정치를 똑바로 못해. 그 옆 지방의 지방관이 정치를 잘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타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을 말해요. 다른 지역, 즉 북청. 값산 옆에 북청이란 땅이 있는 거야. 그 땅의 사또 누구신가? 이름은 잠깐 잊었네 라고 말하지만 이름을 잊었을 리가 없다. 이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거든요. 진주인공은 북청부사예요. 이름은 옆에 써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북청부사는 어떤 사람인가? 허다한 많은 군정은 군역 의무자들을 안보 편안히 보전하고 백골도망 해원일래.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숨은 주제를 이거라고 봐야죠. 아니 옆 땅에 북청에도 사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렇게 해주었다. 백골이 죽은 뼈겠죠? 도망은 도망친 자예요. 죽은 사람과 도망친 자의 군역을 몰아주는 원한을 풀어주었어. 해원, 원한을 풀어주었어.
근데 왜 우리 갑산 땅 사또님은 그걸 안 해줘? 북청 사또는 해주는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건데 살짝 돌려서 말하고 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니 각대 초관 여러 신역을 대소민호 분징하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기가 쭉 이거는 많은 군역을 대소민호, 즉 북청 지역이니까 북청의 백성들이 분징, 무슨 말이겠어요? 나눠 맡다. 북청에서는 나눠 맡아요. 그러니 한 사람에게 몰빵을 안 주니까 견딜만 해.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어차피 사람 수대로 군역 세금만 올라오면 뭐라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은 빨리빨리 죽었다 그래서 의무 장부에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꼭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몇 명씩 나눠가지고 맞게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많으면 닷돈, 적으면 서돈이면 충분해. 그러니 부담이 안 되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46냥을 낸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아니 닷돈이나 서돈이면 되는데 뭘 46씩이나. 그러니 나도 빨리 북청에 가야겠다. 이늪 백성, 인이라는 게 이웃이란 뜻이에요. 가까운 읍의 백성들이 이 말 듣고 남부여대 못하더니는 모여드니. 남부여대는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양이죠.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다 모여들어 북청으로 갑니다. 거기만 가면 살만 하겠다 싶어 가는 거죠. 그러니 군정허우가 없어지고 군역의 빈 부분이 없어져요. 다 모여가지고 메꿔. 민호는 백성 수입니다.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간다. 예나 지금이나. 아니 서울과 경기도, 특히 경기도가 더 늘어나고 있죠. 서울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중요해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에 삽니다. 그럼 중요할 수밖에 없죠. 서울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아니지 5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그러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북청에도 백성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내면 중앙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죠. 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뭐야? 이런 게 비결인 거죠. 요거. 이게 비결이죠. 근데 왜 북청만 해? 우리 지역은 안 하고. 우리 지역도 좀 해주지. 그렇게.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 북청 일례 하여지라 영문의송 정탄 말가. 이때 나라고 하는 건 도망자예요. 도망가는 나도 이 말을 들었어. 그래서 우리 고을의 군정과 신역, 그러니까 군역을 북청은 옆에 고을 이름이죠. 일례란 말은 북청과 비슷하게 북청이 한 대로 하여지라 해달라 고 영문의송을 했어요. 다시 말해 관아에 요청을 했어. 했다가 어떻게 됐죠? 본읍에 맡겨 제사 맡다 본관아에 붙이온 즉, 제사는 글로 써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본관에 본관은 갑산 땅이죠. 갑산 사또께 붙였어. 붙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문십이 올려매고 형문 1차 맞단 말가. 불문십이란 말은 세목칸을 주시고요. 불문곡직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옳고 그름은 필요 없어. 어디 건방지게 백성이 이런 글을 써가지고 내는 거야? 이런 시건방진 놈 일로 와봐 하고 일단 올려매고, 형문은 곤장이죠. 곤장 한 차례를 맞았어. 일단 맞고 봐. 일단 이런 걸 네가 왜 써? 건방지게 하고 일단 한 차례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천신만고 끝에 놓여놨습니다. 풀려나서 고향의 생애를 다 떨치고 다 버리고
다 필요 없어. 에이 더러워. 내가 여기 살 것 같아? 하고 다 필요 없다고 버리고 나서 가까운 친구 하직 작별도 없이 작별 인사도 안 했어요. 나 간다 란 말도 안 한 거야. 그냥 분호휴유 자야바는 한밤중에. 무슨 말이에요? 노친과 어린애 데리고 노친과 어린애를 데리고 한밤중에 후치령로는 비껴두고 금창령을 허위 넘어 지명이죠. 밤중에 고개를 넘어서 단천 땅을 바라고 가다가 성대산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그 아닌가? 그러니까 북청 땅이 거기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산에서 북청으로 가는 경로인 거죠. 이건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통로로 가면 북청 땅이 있다. 잠깐 스톱. 후치령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후치령길은 아마 잘 걸리는 곳인가 보죠. 일부러 거기는 피하고 금창령이랑 고개를 일부러 넘은 거야. 험한 길이지만 거기를 넘었어. 그래야 안 들키니까. 근데 가다가 지금 이 사람에게 딱 걸린 거죠. 자, 거처 호부. 거처는 살 곳. 스의 좋고 나쁨은 다 필요 없고 일단 거기 가서 북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30평에 살지 20평에 살지 아파트에 살지 빌라에 살지는 다 필요 없고 모든 가속은 식구들 안보란 말은 편안히 지키고 편안하고 신역 없는 군사가 되세. 이 말은 이제 무리한 착취에서 벗어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왜 가려고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사람은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래도 여기 갑산에 살려고 갑산의 사또에게 제대로 좀 해달라는 요구까지 했으나 요구는커녕 들어주긴커녕 일단 쳐맞고 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이거 현타가 온 거죠. 됐다 하고 다 필요 없고 가족과 함께 산을 넘었습니다. 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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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눈 떠. 기운내. 자 마지막 화면이죠. 내 곳은 필요 없어. 버려요. 내 신역이 이러하면 이친기묘 하올소냐. 이친기묘라는 말은 부모의 묘를 떠나겠느냐. 무슨 말이죠? 옛날에 이사 가는 걸 싫어했던 것은 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사 갈 바에야 애초에 처음부터 갈 걸 왜 안 가고 있었죠? 누대봉사에 매여 있었다 그랬지. 누대봉사란 대를 이어 제사 지내는 거.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는 다른 땅에 가면 제사 못 지내요? 무덤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못 떠나죠. 근데 무덤마저 결국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도망자의 가장 큰 가책이 있고 가장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조상님의 무덤을 버린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지역에서 북청과 같이 신역을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내가 왜 무덤을 버리겠냐. 근데 무덤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따위 이 모양 이 꼴로 신역을 내고는 이재용도 못 버티는데 내가 어떻게 버티냐. 안녕 빠이 하고서 떠났죠. 자 A, A, B, A. 충군해민 북청원님 해석 필요 없죠.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북청의 원님은 사또, 북청의 태수. 우리고을에 빌려주시면 사또를 우리고을로 빌려오고 싶어요. 그 지역 사또를. 우리고을은 갑산이 되겠죠. 군정 도탄 그려다가 헌패상에 올리리라. 군정은 이미 얘기했고 뭔지
군역을 말하죠. 도탄이라고 하는 거는 괴로운 현실. 군정으로 인해 괴로운 현실을 그려다가 헌패, 그 사또의 앞에다가 올리겠다. 사또 앞에다가 올리겠다. 자, 그럼 그대는 누군가? 이 그대라고 하는 거는 조원자. 자기 일에게 처음 말 건넨 조원자이죠. 그대 또한 명년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이 고갯길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우치리라. 그럼 내 말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되죠. 이건 마치 어떤 작품의 어디와 비슷해요? 만원사 답의 맨 끝부분과 비슷합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죠? 그대가 드디어 귀양에서 풀려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면 그때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내가 귀양지에서 옆에 있는 시골 사람이 나보고 죽지 말고 좀만 버텼다가 한양 가면 효도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하실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대 또한 내년에 나랑 똑같은 처지가 되면 그때는 내 말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구조가 비슷하죠. 참, 내 심중에 마음속에 있는 말 횡설수설하려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도 못해. 내가 얼마나 한이 많은데 석 달 열흘 동안 말해도 말 다 못해. 그러니 해는 지고 총총은 바삐 갈 길이 머니 하직 작별하고 가겠다. 안녕, 나 바빠요. 이 정도 말했으면 됐지 뭐. 자, 나중에 또 내년 이때쯤 내 말 기억날 겁니다. 안녕 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글이 끝나요. 간민가입니다. 어느 부분을 중요해 받을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은 차례 페이지 보시고 누항사를 빨리 찾아요. 누항사입니다. 누항사. 자, 폈어요? 바로 본문 들어갑니다. 누항사란 말의 뜻은 가난한 동네의 노래. 쯤이 누항이란 말이 가난한 동네란 뜻이고요. 이 사람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출전했다가 그것도 대장군이나 뭐 명령할 수 있는 지휘관도 아니고 쫄병 중에 쫄병으로 따라가서 전투를 실제로 겪고서 공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다시 시골 자기 집으로 와서 생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실제 체험을 쓴 거고요. 어떻게 좀 내용이 길어요? 어때요? 내용이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자, 종 칠 때까지만 하고 종 치자마자 바로 쉬겠습니다. 요거 잠깐 끊어주세요. 끊었다가 바로 네, 고맙습니다. 갑니다. 어리고는 어리석고 우활하단 말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고 어리석어 혹은 세상 물정 몰라 라는 뜻인데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안 와. 그냥 어리석고 어리석다 해도 돼요. 이 내는 내 위에 더한 이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죠? 두 명이 야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하고 서로 고개를 숙이다 미안하게 경쟁하는 모양처럼 이 경우에도 어리석고 세상 좀 모르기는 내 위에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제일 어리석냐면 내가 제일 어리석겠죠. 내가 내일 제일 어리석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 어리석은지는 쉬었다 합시다. 거기 포즈 버튼 있죠? 됐죠? 오케이, 갑니다. 내가 제일 멍청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났어. 이런 거죠. 길, 흉, 화, 복. 길은 좋은 거, 흉은 나쁜 거, 화도 나쁜 거, 복은 좋은 거. 그냥 운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운명을 하늘에 붙여두고, 하늘에 맡기고, 운명론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화든 복이든 다 하늘에게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었어요. 누항이라고 하는 거는 말했듯이 가난한 마을이야.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놓고 따라서 여기까지가 소박한 삶이에요. 한자성어로는 단표누항이라고 하지요. 초막은 초가집이죠. 지어놓고 풍조우석에 썩은 집, 딥은 집, 지푸라기, 썩은 지피, 섭은 장작. 땔감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초가집에 우리 집에 땔감이 없어. 그럼 초가집에서 일단 지붕을 조금씩 빼가지고 떼. 또 없어. 또 빼가지고 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별이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지. 야, 요즘 일부러라도 루프탑 가는 판에 별 보이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지푸라기가 이미 썩었어. 자,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에 별로 안 중요해요. 썩은 지푸라기가 땔감이 되었어. 그래서 그걸로 땔감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밥 지을 쌀이 없어요. 그래서 서홉으로 밥을 지으면 죽을 끓이면 그게 다톱이 돼. 그러니까 요만큼으로 밥을 하면 이만큼이 되지만 요만큼으로 죽을 끓이면 이만큼이 돼. 그럼 죽을 끓여야지. 따라서 서홉 밥 다톱 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연기가 왜 많아요? 왜 많아요? 불장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불장난할 때 물에 젖은 걸 집어넣으면 타지는 않고 연기만 나요.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썩었으니까 제대로 화력 발휘를 못하고 연기만 계속 나는 거야. 뜨겁게 안 타오르고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겨? 숭냉은 숭늉이에요. 숭늉을 설 데웠어. 왜냐면 화력이 안 올라오니까 제대로 데워지지 않은 거죠. 숭늉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빈 배를 어떻게 속여요? 배를 어떻게 속여? 남들은 밥 먹고 고기 먹는데 이 사람은 숭늉만 벌컥벌컥 들이치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아유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겠네. 하하하 하고 빈 배를 속인다는 얘기죠. 뭐 서글픈 얘기죠. 요즘에 어떤가요? 요즘에도 밥을 못 먹어서 수돗물 먹으면서 배부르다 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을 것 같죠?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직도 급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나 있죠. 뭐 이 사람도 급식이 안 되는 아동은 아니고 급식이 안 되는 할아버지인 거죠. 생애는 삶이, 여기선 생계란 말이 좋겠죠. 이러하단 말은 무슨 말이야? 가난한 거지. 아니 너무 밥도 못 먹잖아. 가난하다고 장부의 뜻을 옮기겠느냐?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대장부의 의지. 그게 뭔데? 그냥 쓸 필요 없이 여기 나와 있죠. 이거예요. 이거죠. 옮기는가란 말은 바꾸겠나? 안 바꾼다는 얘기죠. 서리법이에요. 안 바꾼다. 장부의 뜻은 이거죠.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조금 이나마 품고 있어. 그럼 안빈 일념은 뭐길래? 안빈 일념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가난에도 만족하는 삶. 가난하다고 투덜대지 않는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삶을 말하죠. 그런 마음을 조기는 품고 있어가지고 수의 뜻을 좇아서 살려 하니 날마다 날이 갈수록 뭐 하냐면 저하다. 꺼려진다. 힘들어요. 힘들지. 하루 이틀이지 내내 가난하게 살면 힘듭니다. 말이 가난에 만족하는 거지 그게 쉽게 되겠냐? 가을이 부족하든 봄이라 유효하며 대꾸법이에요. 주머니 비었거든 병을에 담기셔. 대꾸. 둘 다 대꾸와 서리를 사용했습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가을은 가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 있겠냐? 이렇게 돼요. 질문. 소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제일 먹을 게 많은 계절이 언제야? 요즘 말고 옛날에. 가을입니다. 왜죠? 추수를 하니까. 근데 가을도 부족해. 추수도 하는 계절인 가을에도 먹을 게 없는데 봄이라고 먹을 게 있겠냐?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라고 담겼게. 이때 주머니란 쌀주머니를 말하고요. 병이란 술병을 말합니다. 안 써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쌀주머니도 비었어. 먹고 살 쌀도 없어. 근데 술병에 술병에 술이 있어야 되죠. 근데 술은 뭘로 만들어요? 쌀이죠.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무슨 수로 술을 빚어가지고 술병에 술이 있겠느냐가 되니까 쌀도 없고 술도 없다. 이런 말이 되죠. 따라서 대꾸와 서리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해.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자, 대꾸, 서리 어떻게 쓰였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쌀주머니가 텅 비었는데 술 담은 병이라고 술이 담겨 있겠냐? 그럴 리가 없다. 너무 가난해요.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이 사람은 자꾸 자기가 최고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멍청해. 내가 제일 가난해. 쓸데없는 걸로 자기가 최고네요. 기한이 절신하다고 일단심을 잊겠는가? 일단심엔 동그라미 주시고 일편단심이랑 같은 말이죠. 잊을란가도 서리법이에요. 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 기한. 원래 추위까지 들어가는데 추위는 필요 없고요. 굶주림이 절신, 사무쳐요. 어디 물어볼까? 야, 재민아, 굶주림이 사무쳐 본 적 있냐?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진짜요? 아니, 여기서 굶주림은 일부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나는 사무치게 굶을 때가 물론 있죠. 왜냐면 살을 빼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굶은 적이 있는데, 아저씨는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림이 사무쳐 본 적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이게 사람이란 다양한 루트를 겪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요즘에는 별로 없긴 하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충성심을 잊겠느냐?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분의, 의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에 몸을 잊어란 말은 의로움에, 의에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써. 의로 인해 죽음을 무릅쓰고. 근데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죽고야 말겠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죽음을 무릅쓰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죽고야 말겠다고 여겨서 우탁운하냐 주머니. 안 중요한데 이거는. 주머니에 줌줌이 모아 넣고 뭘요? 충성심을요. 충성심을 꺼내서 주머니에 모아 넣고. 병과는 전쟁. 5년 전쟁. 뭐예요? 임진왜란이죠. 감사심. 이 말도 같은 말이야. 죽음을 무릅써. 죽어야 말려. 감사심. 무슨 말이에요? 감히 죽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 죽음을 무릅쓴다는 뜻이에요. 을 가지고 있어서 이시서별하여 몇백 번의 전투를 지냈던가.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서별은 뭘까요? 무서운 말이죠. 아주 무서운 말인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서. 전쟁을 직접 겪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으면 뭔가 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살아? 자, 전쟁까지 나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 내 한 몸이 여간의 여유가 있어서 일가, 집안을 돌아보랴 라는 말은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집안이 망했다. 이런 의미예요. 집안을 돌아보지 못했거든요.
일로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고여충급을 어느 회사에 생각하리? 일로장수는 수염, 긴, 노비는 노주분, 노예와 주인의 분수를 이미 잊어버렸어. 집에 갔더니 수염 긴 늙은 하인이 날 보고 왔수? 임마! 이 자식이 감히. 아이, 나도 나이 먹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좋긴 좋네. 빨리 들어가서 같이 일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노예가 더 이상 나를 주인 대접을 안 해줘요. 내가 그만큼 집을 오래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집은 다 망했고요. 잊어버렸어요. 고여충급은 봄을 알리는 일. 어느 사이 생각하리? 서리법이죠. 나한테 와서 주인마님 봄이 왔습니다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노비는 더 이상 나를 주인 대우도 안 해줘요. 경당문노인들 누구에게 물겠는가? 경당문노 뜻 뒤에 역시 써 있는데 농사는 노예에게 물으라 라고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 물어볼 노예가 없어. 노비가 없어요. 왜냐면 나를 주인 취급 안 해주니까. 더 이상 나를 주인으로 대우하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궁경가색이 내 분수인 줄 알겠구나. 요거는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다 의미가 비슷한 표현이에요. 셋 다 직접 이거죠. 사대부가 직접 농사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겠다. 이것은 직업적으로는 딱히 문제 없는 태도죠. 아니 뭐 사대부가 별거야? 농사 지으면 지어야지. 지가 먹고 살 건 지가 준비해야지. 이런 태도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천하다 할 사람이 없겠지만 누가 나한테 와서 그 일이 잘못됐다 하겠냐. 아무도 나한테 야, 넌 농사를 지어 사대부가? 라고 구박할 사람이 물론 없겠지만 문제는 뭐죠? 아무리 갈고자 한들 논밭을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나? 소가 없습니다. 소가 있어야죠. 그래도 다행히 논밭은 있네. 천만다행. 근데 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소 얘기가 갈 텐데 아직 소 얘기하기 전에 한 화면을 좀 더 해봅시다. 한기 태심. 한이 가뭄이란 말이에요. 가뭄이 심해서 시절, 주의하세요. 이때 시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시절이란 뜻이 아니라 농사의 때, 농사 지을 때가 다 늦었다고요. 제대로 농사 지을 만한 때는 이미 지나갔어. 너무 늦었어. 빨리 농사 시작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왜냐면 가뭄이 심하거든. 이거는 서연아, 혹시 알아? 가뭄이 심하면 왜 농사 지을 때가 늦어져? 그렇죠. 우리는 벼 농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 하려면 논에 물이 가득 차야 돼. 근데 가뭄이 있으면 논에 물을 못 채우고 논에 물을 못 채우면 모내기를 못하고 그럼 농사가 시작이 안 돼요. 따라서 가뭄이 심해지면 물로부터 멀리 있는 논, 물에 가까이 있는 논은 그나마 나은데 물로부터 멀리 있는 논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걸 천수답이라 그래서 예전부터 논의 값어치를 따질 때 논은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물에 가까워야 돼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적당히 가까워야 좋은 논이죠. 어쨌든 근데 서주는 서쪽 두둑 높은 논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 그 다음에 도상무원수는 길바닥에 근본 없는 물 반쯤 대어두고. 사실 여기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고 빨리 들어.
간단해요. 여기 봐봐. 여기 물이 있어. 개울이 있어요. 그리고 논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높은 논이라고 하는 건 여기 논을 말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지리를 중학교 때라도 배워서 알겠죠. 논이 높게 있으면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땡길 수가 힘들어. 사람이 직접 물을 퍼서 들고 올라가든 아니면은 물레방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힘들죠. 요즘에는 양수기로 퍼나르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직접 물을 끌고 가야 돼. 그런 이 논은 싸구려 논이고 안 좋은 논이야. 근데 마침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논에 근본 없는 물이 남아 조금. 왜 근본이 없어요? 비가 끊어지면 이 물은 마를 테니까. 비가 개버리면. 근데 그거라도 반쯤 대놨어. 빨리 이 틈을 타 농사 지어야 돼. 모내기 해야 돼요. 근데 대놓고 소 한 번 주마. 반드시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치세요. 이렇게. 이건 대화 끓인 거죠. 소 한 번 주마 하고 엄서미는 엉성이. 엉성하게 한 말. 친절하구나. 여긴 집에. 친절하다고 여겼어요.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농촌은 몇 시쯤 되면 저녁 되고 사람들이 잘까요? 사실 농촌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시대니까 전등이 없죠. 해지면 자야 돼요. 뭐 없어. 가게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노래방이 있겠냐? 극장이 있겠냐? 해지면 자는 거야. 근데 해지고 심지어 달도 없는데 허위허위 달려가는 거야. 너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밤중에 간 거죠. 이거 실례예요. 이러면 안 돼. 예법이 아니야.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죠. 달려가서 굳게, 굳이는 굳게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 길게 한 뒤에 그 집에 가서 함이 깊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뭘 하면 돼요? 사실은 이리 오너라! 양반이니까 이리 오너라! 하면 좋을 것을 그 앞에 가서 이것만 길게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 두 개는. 두 개는 체면을 의미하죠. 그래도 양반 체면에 대뜸 빌려달란 말이 안 나와. 차마 그 말은 못하겠어.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나올 것도 같은데 안에서 기별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마침내 안에서 기별이 나오는데요. 일부러 한 화면에 넣었어요. 색깔 펜을 들든 뭘 들든 중요하다고 꼭 표시하십시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나뉜다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좀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노란색이 소주인이에요. 노란색이 소주인. 빨간색은 누구예요? 화자입니다. 화자 본인. 먼저 소주인이 말합니다. 어허, 그거 누구십니까? 아니, 남들 다 자는데 왜 누구야? 밖에 시끄럽게. 누구세요? 염치 없는 내는 나죠? 염치 없는 나입니다. 일단 양반이 찾아왔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소주인이 아이,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 와 계십니까? 초경이라고 하는 건 7시부터 9시까지를 말해요. 물론 저녁이죠. 아까 말했잖아. 해지면 자야 된다고. 그럼 초경도 거의란 말은 9시가 거의 됐다는 얘기죠? 그럼 늦은 시간이에요. 빨리 자야지. 왜 왔어? 어떻게 오셨어요? 연년에 해마다
이러하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 소 빌리기. 올해가 처음이 아니란 얘기죠. 해마다 소 빌리기 구차한 줄 알지만 나도 알아. 창피한 줄 알아. 그러나 소 없는 가난한 집에 생각이 많아 왔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 어디에도 소를 빌려달란 말이 안 써 있죠. 소의 소자는 여기 소 없는 이란 말 빼고는 안 써 있어.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소를 빌려달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도 뭐가 보여요? 여기도 체면을 가지고 우회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소가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데 참 이게 해마다 참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알아서 이제 해야지.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공짜로나 아니면 값을 받거나 줄만도 하다만. 아이고, 제가 줄만도 하죠 뭐. 공짜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게 싫으시면 뭐 값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어떡하나? 참. 큰일 났네. 다만 어젯밤에 건넌 집 저 사람이 제3자가 등장합니다. 저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내서 이러한 은혜와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목 붉은 수기치, 꿩. 목이 빨간 꿩을 옥지읍게 구워내고 굽고. 옥지읍은 뭐예요? 옥은 옥, 비취, 지는 지방할 때 지, 읍은 눈물이 뚝뚝뚝. 그럼 무슨 말이야? 기름방울이 자갈자갈하게 꿩을 구워준 거죠. A급 특 A급 치킨 한 마리를, 그것도 이제 유기농의 자연산 토종닭을 치킨으로 구워줬고요. 거기다 뭐가 빠지면 안 돼? 이게 막 익은 정말 고급 술을 내가 취할 때까지 그냥 실컷 권해줬어.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갚겠나? 내일로 주겠다. 뭐를? 소를 하고 큰 약속을 했는데 실약이 미편하니 약속 어기기가 불편해. 그럼 이때 약속 어긴단 말이에요? 약속은 무슨 말이에요? 소를 빌려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어. 근데 당신을 빌려주려면 그 약속은 내가 어겨야 되잖아.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어떡하죠? 여기 말하기가 어렵네요. 말이 어렵군요. 이것 뭐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회적 말하기가 되는 것이죠. 대놓고 못 빌려줘가 아니라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상황이 참 이러고 말아요. 자, 질문. 소주인의 건너집 사람은 어젯밤에 꿩과 술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모르잖아. 그럼 이 말, 꿩과 술 얘기는 왜 한 걸까요? 실제 줬을 수도 있고 대접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 대접받은 게 아닌데도 이 얘기를 한 거라면 왜 했을까? 빌려주기 싫어서? 라기보다는 야, 너도 좀 체면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뭘 좀 가져오고 빌려달라 해야지. 입만 가져오냐? 입만? 뭐라도 좀 가져와야지. 닭날개라도 하나 가져와 봐라. 맨날 입만 가지고 오니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이렇게 줬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가를 요구하는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주 전에 작년 제자가 길게 메시지를 보내고 좀 선물을 보냈어요. 메시지 끝에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고마움을 물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잘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척 고마워요? 그럼 말로 끝내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말고 뭘 좀 줘. 너무 고마우면 고기를 사주든 돈을 줘. 그냥. 선생님, 전 돈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먹을 거라도 좀 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래? 그럼 가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도 해줘. 입으로만 파이팅, 힘내, 잘해 라고 하는 건 당신들에게는 통해요. 당신들은 아직 사회활동을 안 하잖아. 사람이 자기 몫의 앞가림을 할 나이가 되면 그때는 고마움을 말로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물질로 해야죠. 물질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누릴 걸 포기한다는 뜻이야. 그 돈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쓸 수가 있겠지. 그럼 그 돈을 내가 누릴 뭔가를 포기하고 그 값어치만큼 그 사람이 고마우니까 그 사람한테 베푸는 것도 아니죠. 주는 거죠. 이게 고마운 거지.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어릴 때 얘기고 나이를 먹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여러분 나에게 진실로 내가 고마워한다는 걸 느끼게 되죠. 높아시 말합니다만 절대 나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되고 아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한테는.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진짜 누군가 고마워요? 그럼 고기를 사줘.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바라는 만큼 남에게 해줘요. 자, 뭐 어쨌든 여기도 너도 뭐 좀 가져와 봐라. 입만 가져오지 말고 이런 거죠. 그 다음, 자, 그러니 우리 아직 한 줄 안 읽었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요 앞에 한 줄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실위는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찌할꼬. 여기는 큰 따옴표 안 쳤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 지금 이게 나의 말인데 내가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에이 그럼 별 수 없지 하고 그냥 돌아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드시 입 밖으로 꺼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꺼낸 것도 되고 안 꺼냈어도 상관은 없어. 여기까지는 대화가 맞아요. 이 글은 대화체가 있어요. 자, 14번, 14, 15, 16, 17 네 화면 남았고 시간은 20분쯤 남았습니다. 끝내봅시다. 먼덕은 모자.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 여기 보세요. 여기 신발. 요 뒤에 이게 축이야. 그럼 축이 없는 집신이란 말은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오래 신어서 닳아버린 거죠. 따라서 이만큼은 가난한 외양이 되겠고요. 이 가난한 외양의 설피는 그냥 의태어예요. 이거 무슨 그냥 맥없이란 어떤 모양인 것 같아.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요. 맥없이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이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그럼 풍채 적은 형용 모습이니까 이거는 볼품 없는 모습이라고 의역하면 좋겠죠. 볼품 없는 모습에 개만 짖을 뿐이로다. 개도 아는 거야. 내가 가난한 걸. 저놈 저거 개털이다 하고 개가 날 보고 짖어댑니다. 와실은 좁은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야 누워있지. 잠도 안 와.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한 거죠. 잠도 안 옵니다. 북쪽으로 난 창에 비스듬히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오디세예요. 오디세는 이 내 한을 돋운다. 중요합니다. 한을 도운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종조추창이란 말은 아침이 되도록 먼들을 바라보니. 잠 한숨 못 잤어요. 그죠? 아침이 돼서 해가 떴어. 즐기는 농가는 농사하는 집이 아니라 농사노래, 농용, 농사노래도 흥 없게 들린다. 그러면 이 뒤에 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거 설명드려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오디세 얘기는 왜 했냐면 오디세는 원래 농사 때를 알리는 새야. 이 새가 시끄럽게 울 때면 농사 지을 때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디세가 내 창가에서 막 울고 있어. 야 농사 지어! 야 농사 지어! 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나는 농사를 못 지어. 왜죠? 게을러서? 때를 몰라서? 다 아니에요. 난 너무 농사 짓고 싶어. 근데 소가 없는 거 어떡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농사 지으려고 노래 부르면서 룰루랄라 농촌 논밭으로 가. 되게 즐거워 보여. 나 원래 농유 좋아해. 근데 지금 나는 그 노래를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소가 없으니까. 따라서 오디세와 농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을 더 깊게 만들고 내가 흥이 없게끔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 이 두 가지는 화자의 한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화자의 한을 더 높게, 깊게,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오디세와 농가가 맡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도 비슷한 분위기로 갑니다. 밑을 보면 세정이 세상 물정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여기서 물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의 물정인 거야? 소주인의 심사를 말하는 거죠. 소주인. 세상 인심을 내가 몰랐어. 한숨만 푹푹 쉬어요. 아까운 저 소비는 쟁기, 볕보님은 칼날 정도라고 합시다. 쟁기에도 날이 있으니까 칼날도 좋구나. 쟁기의 날이 굉장히 날카롭고 튼튼해 보여. 가시 연긴 묵은 밭. 또 용이 아주 쉽게 갈겠지만, 왜냐면 쟁기 날이 날카로우니까 쉽게 갈겠지만 허당반벽, 빈 집에 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쓸데가 없죠. 왜냐면 소가 없으니까. 소가 있어야 쟁기를 소에 채워가지고 밭을 갈 건데 소가 없으니 쟁기도 칼날이 날카로운 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첫째 의미는 이거랑 똑같아요. 농사 못 짓는 한을 더 깊게 만들지만 두 번째 의미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래서 중요하죠. 이 작품에서 화자를 나타내는 소재가 별로 없는데 이 쟁기와 볕보님은 화자 자신을 가리켜요. 왜냐면 정말 훌륭한 인재있나 쓰임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인트인 거야. 첫째는 훌륭한 인재이다. 훌륭하다. 재주가 있다. 날카롭다. 둘째는 그런데도 쓰임을 받지 못했다. 두 가지 다 포인트예요. 두 번째만 알면 안 돼. 벼슬이 없다는 거와 함께 훌륭한 인재라는 점 또한 중요한 점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쉬운 것만 남았어. 이제 진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중요한 내용도 거의 다 지나갔어요. 자, 이렇게 큰 좌절을 겪고 나니까 인생사가 이제 좀 헐거워 보이죠. 그래서 춘경은 봄농사란 뜻인데 봄농사도 거의 거다. 거의라면 거의 끝났다. 후리쳐는 팽개쳐. 팽개쳐 던져두자. 에이, 됐다. 너 농사만 안 지으면 그만이지 뭐. 됐어. 안 해. 강호한 꿈. 요거는 중요하죠. 어머, 요거는 중요한데. 강호한 꿈이란 앞서 나왔던 말과도 같아요. 이 꿈을
오랫동안 꿨어. 꾼 지도 오래됐는데 구보기 위루하여 어집어 잊었다. 구보기 위루. 구복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 구가 입이고 복이 배예요. 입과 배. 입과 배는 먹고 사는데 필요하죠. 위루란 말은 걱정돼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되어서 어집어 어느새 잊었어. 뭘요? 이거를 잊었어. 나는 강호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렸네. 그걸 기억해낸 거죠. 다시. 천피기옥한데 필요 없는 말이에요. 버리세요. 녹죽은 대나무. 녹죽은 알죠?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 그냥 선비예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갈대꽃, 노화는 갈대꽃이야. 갈대꽃 깊은 곳에 요건 중요하죠. 명월청풍 벗이 되어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 백구야 까지.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명월청풍은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벗이 된 거니까 물화일체. 그 다음에 바람, 달, 강, 산 자연이죠. 님자란 말은 임자. 다시 말해 주인이란 말이지. 주인 없는 자연에서 절로 늙으리. 자연 속 삶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무심한이란 말은 무욕심이란 뜻입니다. 욕심 없는 갈매기야 오라고 할며 말라고 하랴. 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왜냐면 어차피 갈매기와 나는 친구니까 물화일체니까 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데요. 이렇게 다토리는 어디 동네 이름이 아니고요. 다툴 이, 즉 다툴 사람이에요. 다툴 사람, 없을 산, 없는 것은 다만 이것인가 여긴다. 얼마 안 남았죠? 조금만 기운 내시고. 자, 여기부터 먼저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요 앞에다가 이걸 꾸며주는 말을 왜 요걸로 했을까요? 이유는 요 앞 화면에 다 있어. 화자는 지금 어떤 사건으로 마음이 크게 상했죠? 누구한테 당한 사건 때문에? 소 주인이죠. 왜 마음이 상했냐면 소를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 유세를 했잖아. 기분이 팍 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기 주인 없다라는 말은 누구와의 차이점? 소는 주인이 있지만 자연은 주인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쌤, 근데 그건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다툴 사람 없는 것은 뭘 다퉈요? 소유를 다투는 거야. 네 거, 내 거. 이거 누구 거야? 나 쓸 거야. 안 돼. 넌 못 써. 넌 가난한 비령백이니까 너는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다툴 사람 없는 것은 다만 이 디스 띵. 이게 뭐예요? 이게 다예요. 요것도 즉 자연을 말하죠. 다툴이 없는 것은이란 표현이 왜 중요하냐? 소와 다르니까. 소랑 다르니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는 다퉈야죠. 창피하고 가서 비굴하게 빌어야 되고. 하지만 자연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돼요. 뭐 어때? 그 다음 무상한이란 말은 초라한, 볼품없는, 초라한 이 몸에 무슨 지취, 무슨 뜻이나
대단한 의지가 있겠냐마는 이거 겸손이에요. 실제 없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있어. 무슨 뜻이 있어요? 안빈일념, 강호한 뜻 있죠. 겸손이죠. 있겠냐만 두세일엉 밭과 논밭이죠. 논밭을 다 묵혀 던져두고 이미 농사는 포기했다고 써 있습니다.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 끓여 먹고 없으면 굶어야지 어떡해. 있으면 죽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굶더라도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말겠다. 무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빈천 가난한 것 처남을 싫게 여겨 손을 친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 불리는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랴. 대꾸와 서리를 썼죠. 나 보세요. 누구였지? 재영아 이렇게 하면은 가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 이거랑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손짓을 할 때 헷갈리죠. 뭐 이렇게 하면은 오라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라는 건지 빨리 오라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내 빈천이 싫어. 야, 좀 가라. 고 한들 물러가? 안 갑니다. 남의 부귀가 너무 부러워. 그래서 야, 일로 와. 라고 한들 부귀가 나오겠냐고. 안 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어가 다르지만 그냥 의미는 비슷해요. 그리고 왜 대꾸이고 서리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인간 세계를 말해요. 어느 일이 요거 중요하죠. 명밖에, 명은 운명이야. 운명 밖에 만들어졌으리. 따라서 여기는 운명론적 태도. 인간의 모든 일은 운명으로 운명 지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거죠. 여기서 운명은 무슨 운명? 충성. 그 다음에 강호한 꿈, 안빈일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말해줘요. 무슨 운명인지. 자, 마지막 17번 화면. 마지막입니다. 비니무한 주제죠. 주제. 자, 마지막이죠. 비니무원 주제예요. 뭔데요? 가난하지만 원망 없음. 이것을 어렵다라고 하지만 내 생애가 이러하되 서럽지 않다.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뭘. 세상이 뭐 내 맘대로만 돌아가나? 서럽지 않아요. 단사표음. 이것은 앞에 한번 나왔었죠? 소박한 삶을 어떻게 여겨요? 이것도 만족하게, 충분하게 여긴다. 내 평생의 한 뜻이 온포에는 없다. 온포는 세목한 좋네요. 온포가 뭘까요?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온이 중요하죠? 온장고란 말은 냉장고의 반대말이잖아요. 온은 따뜻한 거예요. 포는 뭘까요? 밥을 배불리 먹으면 뭐 했다 그래? 포식했다고 하죠. 온포란 따뜻함과 배부름. 에 없다라고 했으니 그런 거 없어도 돼. 나는 괜찮아. 온포하지 않아도 돼. 태평천하에 나는 충효로 일 삼아서 형제의 화목. 알죠? 신붕우는 모르려나? 붕우가 벗이란 얘기예요. 신은 시인의를 말하고요. 형제가 화목하고 벗들 사이에 신의가 있는 것을 외다할 사람 누가 있으리? 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르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충효와 화형제와 신붕우를 틀렸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서리법이죠? 아무도 그걸 틀렸다고는 안 할 거야. 그러니 나는 이 세 개를 지킬 거예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충효, 화형제, 신붕, 비니모음까지. 그래서 동그라미 친 네 개가 전부 다 화자가 원하고 바라고 지향하는 가치인 거죠. 민재야, 남은 거 한 줄 크게 읽어봐. 삼기는 만들어진이란 뜻이니까 만들어진 대로 살겠다. 그럼 그 밖에 남은 일이란 건 뭘 말합니까? 충효, 화형제, 신붕우를 제외한 일. 다시 말해 속세의 일들을 말하죠. 그럼 속세 일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가 되겠죠. 그럼 이 속세 일에 모두 포함돼요. 온포도 포함되죠. 필요 없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에이 됐어. 난 충효와 화형제와 신붕우만 그리고 비니무원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작품은 나 봐. 아직 안 끝났어. 나 봐봐. 이 작품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야 되는 게 초반부와 도입부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농촌에서 얼마나 괴로운가를 아주 사실적으로 말해줘요. 이걸 정리를 할까요? 여기다가 초반부부터 중반까지 농촌의 현실적 또 사실적인 이러면 영상에 안 나올 텐데 별 수 없지 뭐. 고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후반부 그리고 결말까지 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상에 충실해. 다시 말해서 유교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으로 결말이 난다. 이 작품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작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이었다가 끝날 땐 또 이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끝난다는 점이 작품의 특징이 됩니다. 자, 고생했고 금요일에 문제 풀이할 때 문제도 풀고 진도 수업도 좀 하겠다. 눌러주세요.